네, 이번 시간 네. 2022년 이민년 운세. 네. 내년에 손재수가 강한 나이. 좀 호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재수. 네. 금전의 그 손실. 네. 아니면은 또 한꺼번에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추려봤는데요. 자, 2022년 이민년입니다. 내년에 손재수 있는 나이와 티, 그러고, 연도별로 추려봤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김효생의 토끼띠 23살입니다. 1999년입니다. 김효생의 토끼띠들은 내년의 운세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친구 관계든 누구 관계든 아는 사람의 관계든 솔직히 돈 관계는 작은 돈이라도 그걸로 감정을 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관계는 차라리 내가 돈 얼마 작은 돈이면은 그냥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고 나서 크게 돈 거래 아닌 이상에는 돈 거래를 안 하면 좋겠어. 돈을 빌려줬다 떼일 수도 있다. 친구 간에 의리가 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금전의 관계에 있어서 친구 교우 관계에 있어서는 좀 내지는 지인이라도 돈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재수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갑술생의 28먹은 1994년 개띠입니다. 여기 갑술생의 개띠는 참으로 인기도 많고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게 좋다고 참 말하면 호인들이 많고요. 인기가 있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잡다하게 일을 넓히거나 그리고 또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욕만으로 일을 벌리신다면은 금전의 손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3개, 4개 하는 것보다는 간소하게 그냥 한두 개로 축약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사업이나 장사에서도 조금 돈에 대한 그 나가는 지출을 조금 줄이셔서 굵직한 거 한두 개만 딱 잡으셔가지고 하셔야지, 일을 많이 벌리시게 되면은요 그에 따른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기사생의 33살 먹은 뱀띠입니다. 1989년이고요. 여기 기사생의 뱀띠는 내년에 운기가 상당하게 좋게 올해 묵은 그 때를 벗고 내년에 새로운 기운이 차오르는 시기인데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주식을 하신다든지 또는 내가 일확천금의 어떤 그런 거 투자나 이런 거가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이러셔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횡재수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나 이런 거를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여기는 손재수보다는요 내가 금전에 환란이 있다 이렇게 보다는 어떤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 문서에 대한 투자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땅을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금전에 대한 운기는 좋기 때문에요. 그런 거는 제외하고 그 문서에 대한 운기가 좋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투자는 괜찮아요. 그리고 갑자생의 37먹은 쥐띠입니다. 1985년입니다. 여기 갑자생의 쥐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새로운 기운이 들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좋고요. 또는 직장을 옮기시는 분들도 좋고 장사나 영업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누가 투자를 했어. 그래서 내지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지인한테 빌렸어. 그런데 여기 문서로 인해서 내가 골치 아픈 일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계약관계 같은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미리미리 사전에 처신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기 기사사기 뱀띠 같은 경우는 문서로 들어오는 운기는 좋고 어떤 투자는 불리하지만은 여기는 투자는 좋은데요. 반대로 여기는 문서로 내가 조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거, 말하자면 계약 사기라든지
또는 내지는 뭐 그런 문서에 관련된 거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반대로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관련된 거는 꼼꼼하게 잘 이렇게 신중하게 차리셔가지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약건 같은 게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경신생의 원숭이띠 42살 먹은 1980년생입니다. 경신생의 원숭이띠가 고락이 많았다. 고락이 참으로 많고 몸도 그렇게 썩 뭐 편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내년에는 그래도 새로운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는 내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탄력이 좀 붙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손실이라는 거는 금전의 활락은 그 미리 내가 그러니까 올해 작년 그 전에 그러니까 내년 이민년 전에 신축년이 올해라든지 그 전에 벌려놓은 일들에 대한 수습이 조금 안 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돈의 금전의 회수가 안 돼서 내가 내야 될 건 많고 받아야 될 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전에 조금 시달림은 있겠어요. 자금줄이 조금 막힐 수 있으니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은 해당이 없나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내가 잘 다니고 있다가도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가 어떠한 경기의 악화로 인해서 갑자기 폐업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또 중간에 붕 떠버리면 중간에 또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실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사생의 뱀띠입니다. 45입니다. 1977년생입니다. 여기 정사생의 뱀띠 45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머리도 좋고 수단도 좋은 사업가들도 많고요. 또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묵묵하게 일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렇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도 내 영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책임감도 많은데요. 내 책임감으로 인해서 손실이 올 수 있다. 어떠한 것이라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참견하시라 이 얘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괜히 오지랖 떨어서 좋을 게 없다 이 얘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내 선에서까지만 끝내시고 괜히 그 정의감 또는 내지는 의리 또 이런 걸로 마음의 인심을 풀어내시면은 손실이 또 올 수가 있어요. 좀 남들한테 매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들어도 내년 한 해만큼은 조금 주머니를 조금 동여매시고 조금 의리 상하지 않게 잘 유두리 있게 하셔가지고 조금 돈의 관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조금 오지랖만 안 부리시면 괜찮겠어요. 자, 신해생의 돼지띠입니다. 51살입니다. 1971년입니다. 신해생의 돼지띠 내내는 참 운기가 아주 좋은 운기가 아주 맑고 신선하고 밝은 빛도 같이 바람결에 구름결에 물 따라 빛 따라 이렇게 들어오는 한 해입니다. 굉장히 운이 좋지만은요. 운이 좋다고 해서 운이 전부 다 전반적으로 1년 내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운기가 있으면 숨어있는 나쁜 운기도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금전에 환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할 목돈이 나가야 돼요. 그게 손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은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결과적으로 먼 훗날에 또는 가까운 시일에도 그게 조금 이익으로 남겨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나가지만 걷어들이기가 조금 어떤 그 결과치가 좋은 방향으로 남겨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조심해서 가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좋은 운을 받았을 때 안 좋은 기운에 한번 부딪히면은요. 다시 운을 받아도 솔직히 그렇게 썩 기분이 명쾌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하셔서 우리 식구가 또는 내 부인이 돈을,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식구로 인해서 돈이 좀 목돈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괜찮아요. 근데 그 목돈 나가는 게 어떤 투자로 인해서 결과가 좋아지는 목돈이 아니라서 소비되는 목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민생의 범띠입니다. 60세입니다. 1962년입니다. 이 이민생의 범띠 해를 맞이해서 이 범띠들이 내년에 또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새롭게 움직임이 들어오긴 하지만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내년 한 해는 조금 답답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일 그리고 영업이나 어떤 일에 조금 걸림돌이 있긴 한데요. 내가 당장에 융통해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재수, 돈의 환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손재수라기보다는 돈의 좀 금전의 막힘이 좀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금 규모 있게 나가야 될 지출의 방향성을 미리미리 사전에 잡아놓고 스케줄을 잡는다면은 그런 걸 좀 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좀 뿌려놨던 거를 거둘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을 뿌렸으면은 그러니까 100%를 다 걷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거치고 서서히 거치는 운기니까 내년에 하반기가 돼야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상반기까지는 조금 기운을 내셔가지고 하시면 괜찮겠어요. 힘내시고요. 무술생의 개띠입니다. 64세입니다. 1958년생입니다. 이 58년 개띠들이 상당하게 힘들었고 몸도 많이 아팠다. 그러나 내년에 기운이 상당하게 좋은 기운이 차고 들어오지만은요. 역시나 좋은 기운 사이사이에는 안 좋은 불길한 불운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금전의 환란이 그동안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디게 된다. 어떤 그 계약이나 어떤 결과가 내가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바로바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조금 내가 기다려야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손재수보다는 약간 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조금 농 익을 때까지 드리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거 빼면은 빨리빨리 거치지 않은 금전의 타격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장 소비해야 하는 그런 금전에 막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같은 것도 좀 신중하게 이렇게 저축하면서 좀 쟁겨 놓으면서 미리미리 또 나갈 거는 좀 조금 좁혀가면서 그렇게 하신다면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거 빼고는 괜찮으니까 내년에 2022년 이민년에 손재수 금전의 환란 미리미리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 상담 받아서 물어물어 가시고요. 내년에 다가오는 한 해 새해는 손재수 없이 금전의 환란 없이 여러분들 환란 잘 이겨내셔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